네, 그러면 다음 섹션인 이제 6장 4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6장 4절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그 return value가 있는 함수를 작성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그런 return value의 타입이 불리언 타입인 함수를 우리가 불리언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 리턴 밸류를 가지는 함수 중에서 리턴 밸류의 타입이 불리언인 것이죠. 자, 이러한 그 불리언 함수는 그 어떠한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 과정을 조금 그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수 안으로 이제 숨길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example을 보면 is underscore divisible 이라는 이름의 함수인데요. 이제 x하고 y 두 개의 파라미터를 이제 그 입력을 받아서 첫 번째 그 조건을 보면 x를 y로 나눌 때 나머지가 0이면 true로 return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로 return을 합니다. 즉 x가 y로 나누어 떨어지면, 다른 말로 x가 y의 배수가 되면 true가 반환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됩니다. 즉 is divisible이라는 이 그 함수의 이름과 같이 x가 y로 나누어 떨어지는지 떨어지지 않는지를 이제 판단을 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불리언 펑션은 보통 그 이름을 지금 is divisible과 같이 yes, no question처럼 이렇게 보통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답이 이제 참 거짓이니까 return value가 참 거짓이니까 뭐뭐이냐 아니냐 라는 형태로 함수 이름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용한 것을 이제 보면은 is divisible 6,4 라고 이제 썼는데요. 이 이름을 이제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금방 그 이름으로부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6이 4로 나누어지느냐? 답은 false다. 거짓이다. is divisible 6,3. 6이 3으로 나누어지느냐? true. yes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자, 조금 전에 이러한 불리언 펑션을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처럼 복잡한 어떤 조건을 이제 확인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함수로 만들고 이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하면은 그 조건이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함수를 이제 조금 전에 작성을 했는데 이 함수에서 한 가지 좀 주의해 볼 점 중 하나는 그 if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이거 자체가 참 또는 거짓을 갖는 불리언 익스프레션입니다. 즉 if문 안에 있는 이 조건이 참이 되면 지금 true를 return을 하고 있고요. 거짓이 되면 false를 return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선택한 이 부분 자체가 값을 가집니다. 참 아니면 거짓을. 그런데 이 부분이 참을 가지면 참을 return을 하고 거짓을 가지면 거짓을 return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굳이 이렇게 if문을 사용을 해서 어떤 값이 참이면 참을 return을 해라. 거짓이면 거짓을 return을 해라 라고 하는 것 대신에 이 선택된 expression 자체의 값을 return을 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is divisible 이라는 함수의 내용을 if문, else문을 쓰지 않고 이 expression 자체를 return 다음에 쓰면 결국 이 expression이 참이면 참을 return을 하는 것이고요. 거짓이면 거짓을 return을 하는 거니까 위에 있는 함수랑 정확하게 동일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결과는 물론 동일하지만 그 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죠. 그리고 직관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불리언 펑션을 쓸 때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if문을 굳이 쓰지 않고 이러한 불리언 익스프레션을 리턴을 하는 형태로 작성을 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불리언 펑션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조건을 확인하는 데 사용이 할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if is divisible x, y 라고 한다면 앞에서 x가 y로 나누어 떨어지는가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복잡한 확인은 아니지만 복잡한 확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함수를 만들고 나면 그냥 if문 안에 바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여기 선택한 익스프레션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true, false를 리턴하는 것 대신에 이 익스프레션 자체를 리턴을 해도 된다고 했는데요. 자, 그것과 비슷하게 조금 전에 우리가 작성한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 리턴 값이 true랑 같으면 x는 y로 나누어진다 라고 출력을 하는 것이고요. 왼쪽에 있는 return value가 true가 아니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걸 텐데요. is divisible이라고 하는 이 함수 자체가 불리언 밸류를 이제 return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으냐 라는 거 대신에 그냥 is divisible 이라는 함수의 return 값에 따라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브랜치를 이제 나누면 충분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하는 것은 이중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is divisible이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호출하면서 내부적으로 뭔가를 확인을 할 거고, 그리고 그 값이 true랑 같은지 또한 또 확인을 한 번 더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바로 이 함수 자체만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if문 다음에 조건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비교하는 게 같은지 비교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불리언 펑션 작성하는 것을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is underscore between 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작성을 하는데요. x, y, z 세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함수로 작성을 하고요. 이 세 개의 값이 다음과 같은 순서, x가 가장 같거나 작고 y가 그 다음이고 z가 그 다음인 이런 관계에 있으면 이 함수는 true return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return을 하는 함수를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포즈를 하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고요. 같이 한번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연습들을 해봤을 테니까요.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define is between 앞에서와 같이 yes, no question 과 같은 형태로 함수 이름을 썼고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앞에서 했던 방법을 일단은 그냥 적어보면 if x가 y and y z 이면 return true, else return false 라고 물론 이제 해도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 있는 and 대신에 그냥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이걸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문제가 없는지. 3, 5, 9 true가 되고요. 여기를 이제 6은 아니고 한 4 정도 하게 되면 이제 false가 되는 것이죠. 자,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앞에서 마찬가지로
요 익스프레션이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을 리턴을 하는 것 대신에 요 익스프레션 자체를 그냥 리턴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콜론이 지금 잘못 들어갔네요. 마찬가지죠. 6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6장 5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재기함수를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재기함수에서는 함수 자체에서 자기 자신 호출을 하는 그런 함수였는데, 그런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리턴 값이 없는 경우들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턴 값을 가지는 그러한 함수를 작성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으니까 리커전 중에서도 리턴 값이 있는 리커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그 수학적인 함수들이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대규적으로 정의된 수학 함수의 대표가 다음과 같은 팩토리얼 함수가 될 것 같은데요. 팩토리얼 함수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0팩토리얼은 1로 정의가 되고 0보다 큰 정수 n에 대해서는, 즉 1 이상의 정수에 대해서는 n팩토리얼은 n이 1보다 작거나 큰 상태에서 n-1을 계산을 하고 그 n-1의 팩토리얼이 그 전에 정의가 되어 있을 텐데요. 자, n-1 팩토리얼 값을 계산을 하고 그 값에다가, 이게 약간 조금 괄호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여기 있는 팩토리얼을 먼저 계산하고 그 값과 n을 곱하는 겁니다. 이거 전체의 팩토리얼이 아니라. 자, 이렇게 어떤 값을 우리가 정의할 때 그 이전에 어떤 값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재규적 정의가 될 텐데요. 수학적으로 이렇게 재규적으로 정의된 함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디터미넌트, 행렬의 디터미넌트도 재규적으로 약속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규적으로 약속을 한 함수에 대해서는 재기 함수를 통해서 이 함수의 값을 계산을 하는 함수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재기적으로 정의된 함수가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네. 예를 들어서 3팩토리얼을 계산한다라는 얘기는 3에서 2를 뺀 2팩토리얼을 이제 알고 나서 그 값과 3을 곱한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럼 2팩토리얼은 뭐냐? 다시 2팩토리얼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재기적 정의를 생각하면 2에서 1을 뺀 1팩토리얼과 2를 곱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럼 1팩토리얼은 뭐냐? 다시 또 이 재기적 정의를 생각해보면 0팩토리얼과 1을 곱하는 것인데 0팩토리얼이 이미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정의를 계속 반복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재기적 정의를 그대로 우리가 재기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함수를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러한 재기적 정의를 생각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보고 나면 재기적으로 정의된 그런 식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그것을 파이썬으로 재기 함수를 통해서 계산한 함수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함수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이 함수의 이름과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정하는 첫 번째 단계일 텐데요. 자, 팩토리얼이니까 함수는 팩토리얼이라고 이름을 정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팩토리얼, 7팩토리얼 같이 어떤 값의 팩토리얼이니까 파라미터는 하나, 그리고 n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이 경우가 앞에서 우리가 리커전을 생각을 할 때
베이스 케이스라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요. 베이스 케이스는 자기 자신을 호출하지 않는 그 경우를 베이스 케이스라고 불렀습니다. 즉, 0 팩토리얼은 n-1 팩토리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의가 된 것이죠. 이거에 비해서 그 n이 1보다 작거나 큰 경우에는 n 팩토리얼의 정의가 n-1 팩토리얼, 즉 팩토리얼이라는 것을 다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베이스 케이스가 아니고 위쪽은 베이스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일단 베이스 케이스를 처리를 먼저 하죠. 즉 n이 0일 때는 지금 0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n이 0인지 확인하고 그런 경우에는 1을 리턴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제기적 정의를 이제 아래에 있는 제기적 정의를 활용을 해야 될 텐데요. 이 제기적 정의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n-1 팩토리얼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 if 문장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else라고 지금 썼는데요. 자, 물론 이렇게 써도 되고 혹은 이제 n이 0인 경우에는 이제 1을 리턴을 하고 이제 종료가 되므로 else 문장 없이 아래에 있는 문장이 if문과 나란하게 여기서 이제 더블 인덴테이션이 되어 있는데 함수 안에 있으니까 한 번 인덴테이션이 되어 있고 else문 안에 있으니까 인덴테이션 한 번 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만큼을 else, else 제거한 상태에서 if문과 나란하게 작성을 해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일단은 이 문장을 먼저 보죠. 자, 제기적 정의에 의해서 n-1 팩토리얼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n-1 팩토리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호출합니다. 팩토리얼이라는 것을. 자, 그 결과를 기록을 하고요. recurse라는 변수에 자, 그런 다음에 n과 곱한 결과가 최종적인 n 팩토리얼의 값이니까 그 값을 result에 기록을 하고 할당을 하고 그 값을 return을 하는 형태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0일 때 베이스 케이스 따로 처리하고 나머지 경우는 바로 이전의 값에 대해서 팩토리얼을 계산하기 위해서 recursive 콜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계산하는 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간단한 테스트를 하나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하고요. 3팩토리얼의 값을 계산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3팩토리얼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6인데요. 자, 6이라는 값이 이제 문제없이 잘 나온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리커시브 콜은 조금 이제 코드 자체만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지금 동작하는지를 스택 다이어그램을 이제 그려가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택 다이어그램을 이제 그 순서대로 한번 좀 먼저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일단 직접 손으로 한번 그려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팩토리얼 3이라고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 팩토리얼 3이라고 하는 함수 호출하는 그 위치는 메인 프레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메인 프레임에서 이제 호출을 이제 하는 건데요. 지금 메인 프레임에서는 뭐 변수가 따로 약속을 이제 안 했다면 이제 여기에 속하는 변수는 따로 없을 텐데 이 메인 프레임에서 이 함수 호출하게 되면 이 함수를 계산을 하기 위한 별도의 메모리 공간이 생성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프레임으로 표현을 우리가 앞에서 이게 안 보이네요. 네. 어, 이렇게
지금 이제 처음에 그린 게 메인 프레임이고요. 자, 그 아래 이제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함수를 계산을 하기 위한 별도의 메모리 공간 프레임이 이제 만들어질 텐데, 자, 이 팩토리얼 안에는 지금 파라미터가 n이 있고, 그 다음에 로컬 베리어블이 recurse, result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n이라는 파라미터, 그 다음에 recurse 조금 더 필요하겠네요. 그 다음에 result가 있는데, 자, 처음에 이제 그 아규먼트 3을 전달해서 호출하게 되면 파라미터 n이 3을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이 함수의 내용을 계산을 하는 것이죠. 자, 처음에 n이 0인지를 확인했는데요. 자, 물론 지금 n이 3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false가 되고, 따라서 else문 다음에 있는 것이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n-1을 팩토리얼 함수에 전달을 해서 함수 호출을 다시 합니다. 그럼 이 함수 호출을 할 때 다시 그 함수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팩토리얼이 아니라 별도의 팩토리얼을 계산을 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이, 함수는 같지만 계산하는 메모리 공간이 이제 별도로 만들어지고 프레임이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팩토리얼라고 이제 이름은 쓰지만 이때는 n-1이 전달이 되는데 지금 n이 3인 상태에서 계산을 하는 거니까 2가 전달이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호출하는 이 함수 내부에 있는 파라미터에는 2를 가리키게 되고요. recurse라는 것과 result라는 것이 내부 변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계산이 되기 전인데, 그럼 n이 2인 상태에서 다시 또 처음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죠. 이 두 번째 팩토리얼을 계산을 하는 그 단계에서는. 그럼 n이 2인 상태니까 false가 되고, 따라서 else문으로 들어가고, 또 recurse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팩토리얼 함수가 또 호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팩토리얼 함수를 또 호출이 됐으니까 다시 그것을 계산하기 위한 별도 메모리 공간이 생기는 거죠. 같은 함수긴 하지만 이제 파라미터가 다르고 호출이 지금 계속 되고 있으니까 별도의 프레임들이 계속 생깁니다. 자, 이때는 이제 n이 2인 상태에서 호출했으니까 n-1이 되고, 따라서 팩토리얼 1이라는 것을 호출을 할 때 그것을 계산을 하기 위한 별도의 프레임 안에서는 내부 파라미터 n이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recurse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result가 라는 변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할당이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이 녀석을 또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n이 0인지, 네, 그렇지 않으니까 다시 또 이것을 계산하고 비슷하게 한 번 더 프레임이 생깁니다. 자, 이때는 n이 1인 상태에서 n-1을 아규먼트를 전달했기 때문에 이 함수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가 0이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0이 전달이 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이 프레임에 있는 값들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이 함수를 다시 또 계산을 또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조건문에서 이 조건이 참이 되고, 따라서 이때는 바로 1을 반환을 하고 끝납니다. 즉, return 1을 하는 거니까, 자, 이 함수가 종료가 되고, 그리고 이 함수를 호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그 함수를 호출했던 곳에 1을 전달하는 거죠. 자, 이 함수를 호출했던 곳은 뭐냐면 n이 1일 때 팩토리얼 0이라고 이제 호출한 거죠. 자, 그런데 그 팩토리얼 0이라고 하는 그 함수 호출이 종료가 되고 1이 리턴이 됐으므로 그 1 값이 recurse에 기록이 되겠죠. 할당이 됩니다. 그럼 recurse가 이 반환된 값,
1을 이제 받았으니까 그걸로 이제 할당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가 끝났으니까 지금 요 프레임 상에서 지금 함수 호출이 되고 리커스가 할당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리커스에다가 그때 n 값을 곱합니다. 자, 그때 n 값이 1이고 지금 현재 리커스가 1이니까 곱해서 할당을 한 값은 1이 되겠고, 자, 리절트에 1이 할당이 되고 리턴을 다시 또 합니다. 자, 리턴을 하면 이 프레임이 사라지고 여기 있는 리절트 값이 이 프레임, 이 함수를 호출했던 곳에 반환을 하면서 1을 반환을 하는 거죠. 이제 이 프레임은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누가 호출했냐면 n이 2일 때 마찬가지로 여기서 호출을 한 거죠. 즉 팩토리얼 1이라고 호출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함수가 종료가 됐으니까 다시 그리고 이제 종료가 됐고 반환값이 1입니다. 따라서 그 반환값이 리커스에 할당이 되니까 지금 이 프레임에서 리커스라는 로컬 베리어블은 1을 가리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으로 또 계산하는 거죠. 요 프레임 상에서. 그러면 n하고 리커스를 곱한 값을 이제 리절트가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n과 이때 리커스는 이 1이 되므로 곱하면 2가 되고, 비슷하게 그것을 반환을 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2를 반환하면서 이제 이걸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 팩토리얼에 2를 호출했던 곳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데, 그것은 n이 3일 때 여기서 이제 호출한 거죠. 그러면 그 값이 이제 2가 되는 거니까 이 프레임에서 리커스가 2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것도 계산을 해보면 그 당시에 3과 2를 곱하면서 6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것도 리턴이 되는 거니까 메인 프레임으로 6을 리턴을 하게 되고, 이 프레임도 사라지면서 함수가 이제 종료가 다 끝나는 것이죠. 즉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를 이제 아규먼트 3을 전달하면서 한 번 호출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팩토리얼이라는 프레임이 모두 최대로 한 4개까지 생겼다가 하나씩 다 종료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팩토리얼이 다 종료가 되고 6이 반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조금 깔끔하게 다시 그림을 그린 것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아래에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요. 이게 조금 눈이 잘 안 보이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앞에서 한 것처럼 처음에 팩토리얼 함수를 호출하는데 아규먼트로 3을 전달했을 때 어떻게 생기는지를 이제 다시 한번 깔끔하게 그림으로 나타낸 스택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런 스택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스택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과정이 사실은 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이런 리커시브 콜을 이제 리커시브 함수를 작성을 할 때는 이렇게 스택 다이어그램을 이제 생각해 가면서 뭐 작성을 하기보다는 지금 다음 표현처럼 leap of faith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적용을 합니다. 자, leap of faith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 표현이긴 한데, 이제 믿고 leap가 이제 팔짝 뛰는 건데요. 자, 믿고 그냥 뛰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leap of faith라는 그런 말은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믿음의 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믿고 그냥 뛰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것을 증명할 수 없거나 뭐 좀 잘 모를 때 그냥 무조건 믿고 받아들이는 거를 우리가 이제 믿음의 도약, live of faith라고 이제 보통 부릅니다.
뭐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뭐 여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곳에서 그냥 믿고 딱 뛰는 거죠. 네, 잘 될 거라고 받아들이고 뛰는 그런 것을 이제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자, 그런 것처럼 이런 리커시브 함수를 작성을 할 때도 이러한 방법을 적용을 합니다. 즉, 이러한 이제 함수 호출을 이제 할 때, 그 리커시브 콜 같은 경우에는 그 함수 호출을 이제 하나하나 어떤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지를 다 따라가 보는 것 대신에 그 함수가 잘 작동을 할 거다라고 우리가 믿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그 함수가 잘 작동을 하고 어떤 값을 리턴할 때니까 그 리턴 값을 가지고 그럼 내가 무엇을 할까를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을 보통 해볼 텐데요. 그런 것을 리커시브 함수를 작성을 할 때도 적용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리버페이스라고 하는 방법은 사실은 그 은연중에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파이썬에서 빌트인 함수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빌트인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사인, 코사인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그 함수 내부로 따라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다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함수가 잘 동작을 하고 올바른 값을 리턴을 할 거다라고 그냥 믿고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그러한 동일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는 함수나 특히 이런 리커시브 함수를 작성을 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을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리커시브 함수를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를 작성을 하고, 그 함수를 이제 코드를 잘 보고 또 테스트를 해보니까 잘 동작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한번 확신을 하고 나면, 그러고 나서 그 함수를 다시 또 사용을 할 때는 그 함수 내부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매번 확인을 하는 것 대신에 그냥 그 값이 올바른 값을 잘 계산을 할 거다라고 믿고 그 값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에 집중을 이제 하는 것과 동일하게 리커시브 함수를 작성을 할 때도 동일하게 그러한 방법을 적용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리커시브 콜을 이제 해야 되는 경우에 그 안에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조금 전에 한 것처럼 매번 프레임을 생성을 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것 대신에 그냥 믿는 겁니다. 즉, 그 리커시브 콜이 잘 계산을 할 거다라고 이제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해야 할 거는 그러면 조금 전 같은 경우에는 자, 팩토리얼 n-1이라는 이제 리커시브 콜을 이제 했을 때 이 안에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를 계속 따라가기보다는 n-1 팩토리얼 값을 잘 계산을 했을 거다라고 믿고 여러분이 그 다음 생각할 거는 그 값을 이용을 해서 현재 내가 계산을 해야 되는 n 팩토리얼 값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가에 집중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그 n 팩토리얼 정의가 이와 같기 때문에 n-1 팩토리얼이 잘 계산이 됐다라고 하면 그 값을 이용해서 n을 이제 곱하게 되면 n 팩토리얼의 값을 계산하는 거니까 리절트를 계산을 하고 리절트를 이제 반환을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베이스 케이스를 이제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작성하는 것을 이제 리버페이스라고 하는데요. 리커시브 함수를 작성할 때는 이러한 방식으로 리커시브 콜을 할 때 그것은 잘 계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활용해서 현재 어떤 계산을 해야 될까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면 되는데 그거는 결국은 리커시브 정의를 따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커시브 정의를
잘 따르도록 코드를 작성을 하는데 집중을 하면 모든 것이 잘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그 리커시브 함수 중에서 리턴 밸류가 있는 그런 경우를 이제 처음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조금 더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피보나치 수열의 그 값을 계산하는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보나치 수열은 이제 그 수학에서 팩토리얼 다음으로 많이 생각하는 리커시브 함수가 될 것 같은데요. 자, 피보나치 수열은 다음과 같이 첫 번째 항은 0, 두 번째 항은 1인데 그 다음 항은 다음과 같이 바로 이전에 있는 두 개의 항을 더한 것으로 합니다. 보통 이제 그 수열처럼 그냥 표시하자면, 물론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수열의 그 첫 번째 항이 A1이라고 해서 여기 1부터 출발했지만 뭐 이게 1이 아니라 0부터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처럼 A0부터 출발하죠. A0는 0이고요. A1은 1이고요. A2는 바로 이전에 있는 두 개를 더한 거 1이죠. 그 다음 A3는 바로 이전에 있는 거 두 개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거니까 2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이제 피보나치 수열인데요. 자, 피보나치 수열을 이제 리커시브하게 정의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피보나치 수열의 0일 때는 0이다. 1이 들어오면 1이다. 자, 처음 두 항을 여기서는 베이스 케이스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n에 대해서 피보나치 수열의 값은 n 바로 이전에 있는 두 개의 n-1과 n-2에서의 피보나치 수열의 값을 더한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네, 이러한 이제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 피보나치 수열의 값을 반환을 하는 함수 피보나치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선 베이스 케이스가 두 개입니다. 자, n을 물론 이제 파라미터로 할 것이고요. 그래서 n이 0이냐 아니면 1이냐 그것에 따라서 정해진 값을 리턴을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가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leave of face라고 하는 방법을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0도 아니고 1도 아닌 경우 else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하면 될 텐데요. 그때는 n-1일 때 피보나치 수열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호출을 하고 또 n-2에 대해서도 호출을 한 다음에 그 값을 더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적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뭐 중간 계산하는 그 temporary variable도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식으로 적었는데요. 피보나치 수열을 호출을 하는데, 함수로 호출하는데 n-1을 가지고 호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n-2를 아규먼트로 해서 호출을 한 다음에 두 결과값을 더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의 expression이 되는데, 자, return 다음에 이 expression 자체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쓰게 되면 이 expression을 이제 evaluation을 하기 위해서 두 함수를 각각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호출이 끝나면 두 함수를 값을 return value가 있을 테니까 그 return value를 더하는 과정까지 하고 최종적인 그 결과물을 return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recursive call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거 확인하는 것은 뭐 따로 해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해보고 한번 그 작성해보고 테스트 해보고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수학적으로 정의된 리커시브하게 정의된 많은 함수들이 있으니까 그런 함수들에 대해서 파이썬으로 한번 함수를 작성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생각을 해볼 것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우리가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를 이제 작성을 했는데, 자, 그래서 작성을 했었죠? 자, 이것을 이제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 0이나 1이나 3이나 뭐 이런 그 0 이상의 정수가 아니라 그런 값이 아닌 다른 값을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자, 1.5 양의 실수이긴 하지만 정수가 아닌 1.5로 입력하게 되면 지금 보니까 한참 계산을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해 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에러 메시지랑 동일합니다. Maximum recursion depth exceeded 라고 되어 있죠. 즉, 무한 루프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즉, infinite recursion이 일어난 것 같죠. 왜 이런 infinite recursion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1.5가 정수가 아닌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이 값이 들어가면 자 0인지 확인하고 0이면은 바로 리턴을 하겠지만 0이 아니니까 1을 이제 뺀 값을 사용을 해서 팩토리얼 함수를 리커시브 콜을 하는데 자, 1.5에서 1을 빼면 0.5가 됩니다. 자, 0.5도 0이 아니니까 다시 또 1을 빼서 마이너스 0.5를 가지고 다시 또 팩토리얼 함수를 호출을 할 텐데요. 자, 앞에서 우리가 베이스 케이스를 0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양의 정수라면 일씩 감소하면서 어느 단계에서는 0이 되기 때문에 베이스 케이스에 반드시 도달하지만 1.5와 같은 값은 일씩 감소를 하더라도 0이 절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인피니트 리커전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한 가지 방법은 팩토리얼 함수를 일반화한 함수를 생각을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그런 함수가 뭐냐면 일반화했다는 여기서 말은 뭐냐면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함수는 우리가 앞에서 정의할 때는 0이나 그 양의 정수에 대해서만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한 것인데요. 1.5와 같이 양의 실수에 대해서도 계산할 수 있도록 확장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함수가 감마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수학과 학생이니까 감마 펑션이 뭔지 한번 좀 구경을 해보죠. 자, 감마 펑션을 보면 여기 위키백과를 보면 자, 감마 펑션은 다음과 같은 성립을 하면서 대부분의 실수 몇 개를 빼고는 이제 대부분의 실수에 대해서 정의된 함수입니다. 감마 펑션에 n을 대입하면 n-1 팩토리얼이랑 동일하면서 지금 이제 오른쪽에 감마 펑션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여기 그 점근선에 해당하는 값들이 이제 몇 개 있긴 하지만 그런 값들을 빼고는 감마 펑션의 값이 정의가 됩니다. 즉, 이런 양의 실수들 전체 그리고 음의 실수들 중에서도 몇 개를 뺀 값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이제 0 그리고 뭐 그 양의 정수들에 대해서 정의된 팩토리얼을 이제 확장을 이제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긴 한데요. 물론 여러분들은 수학과 학생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 물론 이제 감마 펑션의 식은 뭐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방법이 있긴 있지만
그 프로그래밍 입장에서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단계에서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그때 전달한 값이 우리가 기대하는 양의 정수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을 이제 하는 방식으로 이런 에러를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1.5라는 값이 문제가 된 것은 정수값이 아니라 이제 플로팅 포인트 넘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전달된 아규먼트가 인티저 타입인지 플로팅 포인트 타입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를 다르게 하면 이러한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어떤 그 값의 그 타입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함수로 isInstance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isInstance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그 생각한 불리언 함수와 같이 yes, no question 형태로 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 질문으로부터 우리가 그 생각을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isInstance는 불리언 펑션입니다. 그래서 false 아니면 true가 되는 값을 return을 하는 함수가 되는데요. 사용을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변수를 앞에다가 먼저 입력을 하고요. 그 변수에 할당된 값이 어떤 특정한 타입인지를 이제 확인을 할 때, 인티저 타입인지를 확인할 때는 int라고 쓰고요. 플로팅 포인트 넘버 타입일 때는 float라고 쓰고요. 스트링 타입일 때는 str이라고 이제 쓰는 형식으로 내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그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값이 어떠한 타입의 예시가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이름의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n이 인티저 타입이냐를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제 true, 이제 n이 인티저 타입이면 true가 리턴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리턴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이 값에 대해서 부정을 이제 하겠습니다. 즉, 이 값이 아니면, 이 값이 참이 아니면이라는 거죠. 즉, 인티저 타입이 아니면 하고 이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인티저 타입을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에러 메시지를 우리가 프린트를 하고요. 그리고 이때는 의미가 없으니까 none을 그냥 리턴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하지 않아서, 즉 인티저 타입이어서 문제는 없지만 인티저라고 해서 항상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앞에 있는 경우를 다시 보면 여기에 그 -2 같은 음의 정수를 입력을 해도 문제가 됩니다. 일시 감소를 해서 0이 된 때가 이제 멈추는데 지금 마이너스에서부터 출발하면 일시 감소를 하니까 0이 될 수가 없어서 인피니트 리커전에 빠지는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정수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거짓인 경우에는 인티저라는 뜻일 때 그런 경우라도 0보다 작으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또 왜 문제가 되는지를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는 none을 리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false가 되면 어떤 뜻일까요? 이것이 false가 되면 인티저라는 의미고요. 이것이 false가 되면, 이것까지 false가 되면 인티저면서 0 이상인 정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통과를 한 상태에서는 앞에서 했던 것을 우리가 계산을 그냥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도달을 했다면, 앞에 두 가지 조건을 다 통과를 했다면 0보다 작거나 큰 정수이니까 그때는 앞에서 한 계산을 다음과 같이 0일 때는 1을 리턴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n-1 팩토리얼의 n을 곱한 값을 리턴을 하는 형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작성을 하게 되면 팩토리얼 함수에 인티저가 아닌 이러한 문자열을 전달하게 되면 적절한 에러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요. 또 음수를 이제 입력을 하더라도 적절한 에러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함수가 인피니트 리커전에 빠지지는 않으면서 끝납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방법을 이제 그 타입을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 앞에다가 넣었는데요. 이러한 그 두 가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가디안이라고 부릅니다. 자, 가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렇게 보호하는 거죠. 지키는 거죠. 즉,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n이 요 단계에 오면 0보다 작거나 큰 정수라는 것을 보장을 하면서 엉뚱한 값이 왔을 때 아래쪽에 있는 코드에서 인피니트 리커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 있는 두 코드를 이제 가디안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러한 가디안을 이제 쓰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치에서 그 가디안을 통과한 상태가 되면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도록 여기서는 0보다 작거나 큰 정수라는 것을 보장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근거로 한다면 아래에 있는 코드에서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제 인피니트 리커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것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디안을 앞에 두는 것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이제 가디안을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하면서 에러가 되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값이 오는 경우에 프린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에러 메시지를 전달을 하겠지만, 이런 방법보다는 그 exception이라고 하는 예외 처리라고 하는 방식으로 에러를 알려주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한 방법인데요. 자, 그러한 방법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것들과 관련해서 디버깅 관점에서 좀 몇 가지를 얘기한다면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 호출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이 함수 호출을 하는 단계에서 이제 파라미터들 혹은 아규먼트가 만족을 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조건을 우리가 프리컨디션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프리컨디션이 지금 잘못돼서 문제가 됐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 함수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즉 함수가 어떤 동작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해진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우리가 포스트 컨디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포스트 컨디션이 조금 잘못돼서 에러가 발생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앞에서는 이제 return value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return value가 있는 함수에 대해서는 return value를 이제 조금 잘못 계산했거나 혹은 return value를 계산하고 나서 그것을 활용을 할 때 뭔가 좀 잘못이 있거나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 어디서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찾기 위해서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함수가 시작을 할 때 프리컨디션이 잘 맞춰졌는지 그리고 끝날 때 포스트 컨디션이 잘 맞춰졌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함수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그 값들을 적절히 출력을 하는 그런 문장을 이제 넣으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하는 것들을 좀 파악을 하기가 용이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 앞에서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를 작성을 했는데요. 팩토리얼이라는 함수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함수의 시작 부분에 출력을 하고요. 함수가 이제 끝나기 바로 전에, 리턴을 하기 전에도 적절하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 때는 지금 여기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을 반복을 이제 해서 n에 따라서 이제 공백의 개수를 좀 다르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n에 따라서 공백을 적절하게 다르게 하고 팩토리얼이라는 문자열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얼마를 지금 아규먼트 전달이 됐는지 하는 것을 이제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턴을 하기 바로 전에는 내가 지금 끝나고 있다, 리턴을 하려고 한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얼마를 리턴을 하는지도 같이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result를 이제 같이 출력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정의를 하고 팩토리얼 4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자, 이 결과물을 보면 처음에 팩토리얼 4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팩토리얼이라는 함수가 시작되고 있는데 아규먼트 지금 4가 전달이 된 과정이겠죠? 자, 그러면 그 과정 안에서 팩토리얼 3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시 출력이 됐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팩토리얼 4라는 함수가 종료되기 전에 그 내부에서 리커시브 콜이 일어났고 아규먼트로 3이 전달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리커시브 콜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팩토리얼 0까지 호출이 되는데요. 팩토리얼 0이 시작을 하고 나서 1을 리턴을 하면서 끝납니다. 그러면 팩토리얼 1을 이제 호출했던 곳에서 이 팩토리얼 0이 시작을 하고 끝났으므로 그 값을 이용을 해서 팩토리얼 1도 반환을 이제 하고 있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팩토리얼 1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팩토리얼 4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가장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끝나는데 순서대로 팩토리얼 4가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3이 실행되고 2, 1, 0이 실행이 됐다가 끝나는 순서는 팩토리얼 0이 먼저 끝나고 그 다음에 팩토리얼 1이 끝나고 하는 순서대로 끝난다. 그리고 그때 리턴하는 밸류가 얼마인지 또 지금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 혹시 에러가 생겼을 때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함수를 작성하고 함수 시작 부분, 끝 부분에 이러한 출력문들을 덧붙이게 되면 아무래도 작성하는데 좀 시간도 걸리고 좀 복잡할 수는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런 것을 이제 작성을 이제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했을 때 디버깅 하는 관점에서는 훨씬 더 간편하게 시간을 줄이면서 디버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장에 있는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